형, 저 퇴사했어요. 야, 멋있다. 퇴사? 멋있는 게 아닙니다. 퇴사하고 더 잘 되어야 멋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름길. 저는 27살에 대기업에 취업했거든요. 초봉 4,300, 서울 근무, 야근 없음. 제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회사였어요. 가장 기분 좋았던 건 회사에서 합격자 부모님께 보내주는 꽃다발이랑 감사장이었는데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효도한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회사 일은 익숙해졌는데 더 이상 어떤 보람이나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제가 28 인생을 살면서 했던 거라곤 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취업한 게 전부인데 이제 남은 인생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옆에 팀장님, 파트장님 보면서 이게 내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더 싫더라고요. 그분들이 불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직장인의 삶이라는 게 별거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때는 욜로라는 말이 유행해서 진짜 죽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주도도 한번 안 가봤는데 갑자기 세계 일주가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구인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니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대기업 들어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현실을 좀 받아들이려고 처음에는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를 일주일 주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나가면서 만족하고 살자 이렇게 계속 저를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첫 번째 여름 휴가 기간이 되었어요. 티켓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이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팀 업무의 효율과 집중을 위해서 8월 첫째 주에 다 휴가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면담을 했는데 혼자 놀러 갔다 오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주일 뒤쯤에 이제 휴가 일정 표를 짜서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저희 파트가 3명이었는데 파트장도 휴가를 바꾸고 제 바로 위에 사수도 휴가를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명은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휴가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한 명은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리조트 추첨이 있었는데 당첨이 될 수도 있으니까 휴가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팀장이 허락해준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 같이 가려고 해놓고 다 바꾸냐, 그럼 나도 그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안 된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팀장도 리조트에 응모를 해가지고 자기도 휴가를 그때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서류를 던지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팀장, 파트장 밑에서는 평생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인생의 지름길, 여기까지가 제가 퇴사했던 과정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8월 14일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날 밤에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8월 15일 해방된 마음으로 협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객실 청소를 하면서 협재 바다를 바라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퇴사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ABCD 알파벳 외우듯이 초중고, 대학교, 군대, 취업이란 순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노선을 바꿨다는 게 신기했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간단하다는 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왜 나는 28년 동안 그 선을 넘을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죽는 것도 아닌데, 가이드라인은 중앙선이 아닌데. 그 뒤로 제주 생활을 하면서 2달 동안 세계 일주를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짤수록 조금 더 현명하게 퇴사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거의 입사와 동시에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만 주구장창 봤던 거죠. 결국 제가 회사에서 했던 건 바라기만 했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거나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히말라야를 첫 번째로 가려고 했는데 우기라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했고 1,500만 원이라는 여행 경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냥 건기 시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회사를 더 다녔다면 돈과 시간 전부 해결될 문제였어요. 이건 꼭 여행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카페를 하고 싶으면 자격증이라도 따고 쇼핑몰을 하고 싶으면 동대문이라도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그만두고 나오면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더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빨리 결과를 내려다가 오히려 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성급해서 망하는 거죠. 회사에 취업할 때는 서류, 인적성, 면접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퇴사할 때는 쉽게 나왔을까요? 이게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퇴사도 취업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꿀팁인데
근데 나올 때 마이너스 통장 꼭 뚫고 나오세요. 급전 필요할 때 친구, 부모님에게 몇십만 원 빌리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대신 1년 뒤에 연장 안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지름길.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처럼 여행이나 못 해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주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너무 고민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 누구는 가라, 누구는 가지 마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다녀온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후회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세계 일주는 재미는 있지만 그게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지금 재미있는 것과 내일 행복한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언젠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었던 만큼 책임져야 할 일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너무 눈앞에 한 단계만 보지 마시고 다음 단계도 생각하면서 오늘을 즐기세요. 지금까지 28살이었던 제가 대기업을 퇴사하면서 느낀 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인생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다. 둘째, 회사도 열심히 해라. 셋째, 오늘의 재미가 미래의 행복은 아니다. 지금은 다시 자리를 잡았고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퇴사했다고 하니까 전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다녀오고 고생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퇴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퇴사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퇴사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퇴사? 절대 멋있는 거 아닙니다. 퇴사하고 더 잘 되어야 멋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름길 쇼컷.